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인데요. 50회차도 UEFA 네이션스 리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난 그 49회차에서는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 이 노르웨이들이 패하는 이변이 벌어지면서 2월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스페인하고 잉글랜드가 최근 굉장히 안 좋죠.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핀란드의 경기인데요. 이 몬테네그로는 보스니아 이 데미로비치에게 일격으로 허용하면서 경기를 패했죠. 이 돌아온 스테판 요베치치를 선발로 세웠지만 전반 내내 좀 밀리면서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이 후반 시작하면서 이제 스테판 보고사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렸고, 이 감독의 노림수가 잘 먹혀 들어가면서 보스니아의 골문을 두드리긴 했고 위협적인 장면도 만들어냈는데, 이 결국 마무리 능력, 이 골 결정력에서 차이를 드러내며 결국 1대 0으로 패하고 말았죠. 이 핀란드는 홈에서 루마니아에게 선제골을 득점했는데, 결국 루마니아의 이 타나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꾸준히 3백을 활용하는 이 핀란드는 선수비 후에 이 역습을 메인으로 활용하면서 이 티무 푸키, 그다음에 포얀팔로의 투톱 공격력이 기대를 걸었지만, 이날 이 포얀팔로를 대신해서 들어온 이 프레드릭 옌센은 좀 별다른 활약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패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몬테네그로의 해결사 이 무고사의 폼이 그리 좋지 못하고, 요베티치 역시 아직까지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아담 이 마루시치가 옐로 카드 트래블에 걸리면서 이번 경기에는 결장하기 때문에 핀란드의 수비를 뚫어내기엔 좀 역부족으로 보이죠.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좀 그래도 전력이 앞선 만큼 지배를 하겠지만, 결국 핀란드의 장기인 이 역습 한 방에 무너지면서 핀란드가 경기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몬테네그로의 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독일의 경기입니다. 잉글랜드는 지난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B그룹으로의 강등이 확정이 됐죠.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질설이 돌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큰 변화가 없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많은 편인데, 따라서 이번 경기는 최근 잉글랜드가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백스리 전술이 아닌 다른 전술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이 직전 경기 이 헝가리와의 경기에서 패하면서 조 1위 달성에 실패를 했죠. 여전히 이 최전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고, 꾸준히 신뢰를 받고 있는 이 베르너, 이 하버츠, 그다음에 그나브리 같은 이 선수들이 이 기회에 비해서 전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 플릭 감독의 고집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도 잔류를 확정지은 독일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두 팀 모두 이 공격 작업에 문제점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결정력만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독일이 이 불안한 잉글랜드의 수비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굉장히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존재해서 무승부 가능성도 꽤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잉글랜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이탈리아 경기인데요. 헝가리는 이번 네이션스 리그에서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빠른 역습을 펼치면서 잉글랜드, 독일, 이탈리아 이 강호들 사이에서 조 1위를 기록 중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독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번 이탈리아와의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이 조 1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양 윙백들을 활용해 빠르게 나가는 역습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이 데드볼 상황에서 이 소보슬라이 킥력과 세트피스 전술, 이 선수들의 피지컬적인 높이까지 존재해서 굉장히 까다로운 팀으로 성장을 했죠.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헝가리에게 남은 동기부여는 네이션스 리그 조 1위일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지난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이 라스파돌이 결승골로 간신히 승리를 거뒀죠. 포메이션을 백스리로 전환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강하게 압박을 가져가면서 잉글랜드의 빌드업을 잘 막아내면서 경기 주도권을 잡아냈죠. 다만 조금 아쉬웠던 공격진이 헝가리의 조직력을 어떤 식으로 뚫어내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무조건 승리해야만 조 1위를 달성할 수 있기에 이 공격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이죠. 이번 경기에도 무승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아니면 이탈리아가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이 헝가리가 자신들의 수비 그리고 빠른 역습으로 심리적인 우위를 점하려 할 텐데, 이번에도 이변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다만 월드컵에 나가지 못하는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헝가리에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이 아마 헝가리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보스니아의 경기인데요. 루마니아는 핀란드의 푸키에게 전반전 이른 시간 선제골을 먹혔지만, 후반에는 게임을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플로틴 타나스의 감각적인 토킥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죠. 핀란드 원정에서 어렵지만 그래도 승점 1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기존 주전 라인업에서 중원부터 최전방까지 변화를 줬던 루마니아는 이 전반까지는 확실히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 핀란드의 빈틈을 잘 찾아내긴 했습니다. 보스니아는 몬테네그로를 상대로 1대 0으로 이기며 1위 수성에 박차를 가했죠. 에딘 제코가 경기 초반부터 위협적인 슈팅으로 계속해서 골문을 노렸으며, 전반 31분에 이 좋은 침투로 공을 골문으로 밀어넣긴 했는데, 이게 아쉽게 간발의 차로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죠.
하지만 전반 45분 이 하지아메베토비치 크로스를 제코가 살짝 각도만 틀어서 이 데미로비치에게 어시스트를 하면서 선제골 및 이 결승골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했죠. 시종일관 보스니아는 이 자신의 홈이라는 이점을 10분 활용하며 몬테네그로를 압박했고 결국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번 경기는 보스니아가 승리하면서 조 1위로 이번 A매치 기간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스니아와 루마니아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도 많이 나며 이번 그룹에선 핀란드를 제외하고 단 한 번도 승점을 획득하지 못했던 루마니아가 이 마지막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지도 못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루마니아의 패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산마리노와 에스토니아의 경기입니다. 이 산마리노는 네이션스 리그 이 D그룹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죠. 2조에서 3경기 전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이 셰이셜과의 친선전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2022년 들어서 라투아니아전에서 1득점을 제외하고는 득점 자체를 기록하지 못하는 이 빈공에 빠져 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두 가지 다 제대로 안 되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죠. 에스토니아는 퇴장이 발생한 몰타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고 이 그룹 2에서 선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경기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맞대결에서는 에스토니아가 산마리노를 상대로 경기 내용을 압도하며 손쉽게 2대0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6월 몰타 원정에서도 전체적인 경기력에서 좀 몰타에게 밀렸는데 상대 PK 실축이 있었고 후반 막판 결승골로 2대1 승리를 거두며 어떻게든지 간에 이 D그룹에서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이 빈공에 시달리고 있는 산마리노가 에스토니아를 맞아서 굉장히 고전할 경기가 예상이 되죠. 뭐 어렵지 않게 에스토니아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산마리노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북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요. 북마케도니아는 조지아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결국 조 1위가 물 건너갔죠. 시종일관 게임을 지배했던 북마케도니아인데 이 전반 35분 수비수 이 미오프스키의 자책골로 어렵게 경기를 풀어나갔죠. 후반 시작하면서도 조지아를 밀어붙이긴 했는데 결국 득점까지 연결을 못했고 조지아의 역습에 이 흡이차에게 쐐기골까지 내주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습니다. 불가리아는 이 지브롤터를 상대로 5골을 넣으며 어마어마한 대승을 거둬냈죠. 전반 23분에 코너킥으로 득점한 불가리아였는데 바로 지브롤터에게 26분 1분 만에 동점골을 내줬죠. 나름 팽팽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전반 36분 결국 이 데스포도프의 역전골을 득점하면서 불가리아가 앞서갔고 후반 내리 3골을 몰아넣으며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뭐 키리로프, 페트코프 이 내셔널스 리그에서 첫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었는데 이 경기에서 골을 신고하며 새로운 자원들이 팀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죠. 이 경기는 불가리아에게가 웃어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이 승리하거나 또는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북마케도니아는 1위 경쟁전에서 결국 밀리며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라졌죠. 이와 반대로 불가리아는 자력으로 2위를 거둘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더불어 최근 경기력만 보고 보면 북마케도니아보다는 불가리아가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불가리아가 어떻게든지 간에 승점을 가져갈 그럴 경기로 보여지네요. 북마케도니아의 무 혹은 패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요. 아일랜드는 백포로 전술 변화를 가져간 스코틀랜드에게 2대1로 패했죠. 전반 18분 존 이건의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후반에 2골을 내주며 패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측면 위주의 공격이 어려움을 겪었죠. 특히 후반 10분 이 트로이 페럿이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놓치고 79분 코너킥 상황에서 어이없는 핸드볼 파울을 범하며 이 PK를 내준 것이 치명적이었죠. 그래도 역습 상황에서 간간히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며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던 경기였죠. 아르메니아는 안방에서 열린 우크라이나와의 경기에서 0대5 아주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가 스코틀랜드 원정의 여파로 완전히 다른 선발 라인업을 내세우는 파격적인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도 이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패하고 말았죠. 수비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이 우크라이나의 부분 전술에 완전히 공략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습 상황에서의 섬찟함도 굉장히 아쉬웠죠. 이 경기는 아일랜드의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르메니아가 최근 4연패로 좋지 않은 흐름일 뿐 아니라 유럽을 횡단하는 이 긴 원정길을 떠나야 하기에 부담감이 꽤나 크죠. 또한 스코틀랜드와의 경기에서 폼이 좋지 못했던 페럿, 그 다음에 오바페미 대신 리그에서 폼이 좋은 스콧 호건과 치에도제 오구보네를 사용한다면 아일랜드의 공격력이 향상될 수 있을 만큼 이 아일랜드가 훨씬 유리한 입장이죠. 아일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체코입니다. 스위스는 스페인을 상대로 이번 시즌 맨시티로 이적한 이 아칸조 엠벌로의 골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역습 축구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스페인에게 대부분의 점유율을 내주고 세트피스나 한번 전달되는 이 롱패스를 통해서 공격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죠. 특히 세트피스에서 강력한 스위스이기 때문에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력이죠. 체코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4대0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엄청난 경기력으로 전반 초반에 몇몇 장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기를 수비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죠. 대부분의 공격이 전반 공격수 시크의 머리를 바라보고 크로스를 하는 장면들이었고 그나마 얻은 PK도 이 성공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체코는 마지막 스위스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강등이 확정되기에 스위스전에서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지난 경기 스페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거기다 홈 경기이기에 이점을 가져가는 스위스가 체코를 상대로 충분히 승리 혹은 무승부를 거두면서 잔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스위스의 승무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인데요. 포르투갈은 지난 체코전에서 공격진이 엄청난 파괴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뒀죠. 특히 양쪽 사이드백, 그중에서도 달롯이 2개의 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예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던 경기력이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서 확실히 올라온 것으로 보여져요. 스페인이 지난 경기 패배하면서 이번 경기 무승부만 거두더라도 조 1위를 확정짓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올라와 있는 포르투갈입니다. 스페인은 스위스전 우려했던 공격진의 문제점이 터지며 결국 패했죠. 소속팀에서 서브 자원들인 이 사라비아와 페란이 선발로 나와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고 엔리케 역시 이들을 정발 윙포워드로 사용하면서 제대로 된 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독일과 비슷하게 선수 기용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엔리케가 이 고착화된 스쿼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이 교체로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선발 기회를 받을 것이 좀 좋아 보이는 상황이죠. 이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가 예상되는데요. 서로의 전력은 엇비슷하지만 이번 네이션스 리그를 통해 분위기가 한껏 올라온 포르투갈, 그다음에 기대보다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처져 있는 스페인의 대결이기에 이번 경기를 통해서 서로의 전력이 대충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지고 있고 공수의 밸런스가 좋은 이 포르투갈의 승리가 예상이 되네요. 포르투갈의 승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요. 슬로베니아는 베냐민 샤슈코의 활약으로 노르웨이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변이었죠. 수비진 빌드업 슛으로 홀란드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샤슈코가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노르웨이 수비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룹 4조에서 순위는 3위에 처져 있지만 최근 3경기에서 1승 2무로 이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슬로베니아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경기 세르비아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는데 이 미트로비치에게 해트트릭을 내주면서 4대1 대패를 당했죠. 백3로의 포메이션 변화가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고 중원에 위치한 선수들이 좀 아쉬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슬로베니아가 지난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C조로의 강등 상황이 스웨덴이 더 불리해진 상황입니다. 스웨덴은 잔류를 위해서는 무조건 승리를 해야만 하죠. 심리적으로 더 급하고 동기부여가 큰 이 스웨덴이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스웨덴의 승 예상합니다. 여러 번째 경기는 알바니아와 아이슬란드의 경기입니다. 이 알바니아는 이스라엘에게 패하면서 여전히 네이션스 리그 내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죠. 그리고 경기력 향상이 부족해서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첼시 출신 유망주 브로야가 직전 경기 득점을 기록했던 것이 좀 고무적이죠. 아이슬란드는 같은 조에 있던 러시아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를 치르지 않고 베네수엘라와 친선 경기를 가졌죠. 따라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강등에 대한 걱정도 없는 상황이라 큰 무리 없이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죠. 두 팀 모두 긍정적인 상황은 없지만 반대로 강등이 없기에 크게 부정적인 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서로 동기부여가 적은 상황인 만큼 크게 의미부여를 하기 힘든 경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한 무승부 혹은 홈팀이 홈 이점을 살려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알바니아의 승무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그리스와 북아일랜드인데요. 그리스는 키프로스를 상대로 1대0으로 패했죠.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투입이 됐고 경기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 17분에 먹힌 골을 만회하지 못하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원정 경기라 패배를 기록할 수도 있긴 한데 그리스는 현재 조별리그에서 1점만 획득하면 조 1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죠. 북아일랜드는 코소보의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선제 실점을 하면서 끌려갔지만 교체 카드를 통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 교체 투입된 이 개빈 화이트는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북아일랜드는 원정 경기에 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 전패를 기록을 했었죠. 잔류를 위해 무조건 승점이 필요한 북아일랜드가 이 그리스전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조 1위가 여유로웠기에 지난 경기 패배를 기록했던 그리스가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 경기는 서로 전력을 다하며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리스의 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경기인데요. 노르웨이는 조 1위 무패를 달리다가 슬로베니아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하면서 2대1로 패했죠. 패배 과정에서 노르웨이는 이 주도적인 경기를 이끌고도 박스 안을 공략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였습니다. 이 홀란드와 웨데가라의 라인이 굉장히 위협적이긴 한데 둘 중 하나라도 빠지거나 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마무리까지가 잘 연결이 되지 않았죠. 세르비아는 스웨덴 상대로 4대1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트로비치 활약이 눈부셨죠. 미트로비치는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보여주는 무서운 득점력을 대표팀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비아 팀 역시 미트로비치에게 공을 몰아주는 전술을 잘 활용하고 있죠.
노르웨이와 세르비아의 대결은 이 홀란드 대 미트로비치의 대결, 즉 그 프리미어리그 득점 1, 2위 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번에는 2위 미트로비치의 승리가 좀 예상이 됩니다. 팀적으로도 완성도 쪽이 세르비아가 더 앞서 있기 때문이죠. 노르웨이의 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코소보와 키프로스의 경기인데요. 코소보는 그룹 꼴찌 북아일랜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당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경기 주도권을 내주며 수세에 몰렸고 두 골을 연달아 내주며 패배하고 말았죠. 수비의 핵심이 라흐마니의 결정 공백이 크게 느껴졌던 경기입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를 상대로 1대0으로 승리하며 이 그룹 2, 3위로 올라섰습니다. 골 점유율이 30%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효율적인 경기 운영으로 전반 18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어냈고 이후 굳게 걸어 잠그면서 승리를 만들어냈죠. 특히 5개의 선방을 기록하며 이 클린시트를 거둔 골키퍼 이 파니아의 활약이 굉장히 빛났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는 키프로스 원정에서 코소보가 2대0 승리를 거뒀죠. 키프로스가 비록 지난 경기 이변을 일으켰지만 홈팀이고 상대적 전력에서 우세해 있는 코소보의 승리 혹은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경기네요. 코소보의 승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경기는 몬테네그로의 패, 2경기 잉글랜드의 무패, 3경기 헝가리의 무패, 4경기 루마니아의 패, 5경기 산마리노의 패, 6경기도 북마케도니아의 무패, 7경기 아일랜드의 승, 8경기 스위스의 승무, 9경기 포르투갈의 승, 10경기 스웨덴의 승, 11경기 알바니아의 승무, 12번 경기 그리스의 무, 13번 경기 노르웨이 패, 14번 경기는 코소보의 승무입니다. 이상으로 50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주말 회차는 여기가 승부처를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